딱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언제든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인정하지 않고 낙인을 찍고 편을 가려고서 대립으로 만드는 거는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거를 이 오징어 게임의 운영자는 알았던 거죠. 저는 사실은 시즌 1하고 2를 보면서 외국인 관객과 대한민국 관객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혈락건진에서. 저는 종로 뒷골목에 가면 간판이 정신없는데 외국인 친구가 오면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친구는 한글을 모르니까 간판을 봤을 때 그냥 조명 장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예쁘게 봐요. 저는 그걸 정보로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보에 과잉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반대로 미국 친구가 라스베가스 가면은 정보의 과잉으로 느끼고 외국인이 갔을 때는 장식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오징어 게임에도 나타난다고 보는데, 저는 오징어 게임 1이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공유나 이병헌 씨, 정말 주요 배우들은 짧게 나오고 우리가 잘 몰랐던, 익숙하지 않았던 배우들이 거기에 캐릭터로 나오니까 이야기에 몰입이 훨씬 잘 됐던 것 같아요. 반대로 시즌2는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마다 임시완 씨 보면은 자꾸 미생이 생각나고, 탑을 보면은 빅뱅 공연장이 생각나고, 공유도 되게 처음에 1부, 2부에 길게 나오잖아요. 그분이 했던 도깨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유명 배우들이 다 나와서 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정보하고 섞여가지고 혼탁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야기에 몰입이 방해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외국인으로서 다 그냥 신인 배우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재미난 캐릭터가 무당이 하나 나옵니다. 카리스마 장면, 막 반말 아무나 찍찍하고 막 이러다가 실제로 게임 가서는 되게 찌질한 모습 보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하여튼 제 건축가적인 관점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그 무당이 그 드라마 중반에 제일 꼭대기에 앉아있다는 점이었어요. 다 밑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혼자 비어있는 2층 침대 꼭대기에 혼자 있는데, 그게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지구라트 신전 꼭대기에 있는 제사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무당이 아주 큰 안 좋은 영향을 하나 끼치죠. 누구 한 명 광신도 같은 애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반대쪽에 투표를 하는 바람에 계속 진행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재미난 킥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드라마를 이제 디테일한 기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재미난 설정들이 많아요. 색깔입니다. 시즌 1을 한번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은 많은 배우들이 이렇게 금빛 조명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돼지저금통 같은 그것이 노란색 빛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시즌 2에서 보시면은 항상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그러니까 동그라미하고 X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X가 빨간색이었고 동그라미가 파란색이었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파란색이고 공화당이 빨간색이죠. 우리나라도 여당이 빨간색이고 야당이 파란색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모든 정치들이 보면 빨간색 파란색으로 여야가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누를 때에도 버튼을 딱 누를 때 파란색 불이 나오면은 얘는 동그라미 치내고, 빨간색 불이 나오면 X 치내고, 딱 색깔로 구분이 되거든요. 인상 깊었던 게 다 잠들 때 깜깜하게 불을 꺼놓는데 X를 가진 애들이 동그라미를 공격하러 오는 장면이 있는데 쫙 올 때 들어가면 색깔이 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색깔로 사람을 구분해서 딱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 이게 극단적으로 이 연출에서 표현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다양성을 없애고 단순화시켰을 때 얼마나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는 연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즌2가 저는 작품성이 정말 뛰어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개 투표라는 이야기 설정에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이 황동혁 감독님의 야심찬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은 조항에 매 게임이 끝나고 나서 당신들이 투표를 해서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이 게임을 그만둘 수 있다, 선택권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상당히 민주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이야기의 전개를 보시면 정말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투표를 하는데 민주적인 투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밀 투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공개 투표를 하죠. 공개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 어느 표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투표한 거를 가슴팍에다가 스티커로 붙이게 해놨어요. OX를, 내가 어디를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 자체를 동그라미와 X로 영역을 둘로 나눕니다. 동그라미 영역과 X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양분화시켜요. 그래서 갈등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내부 안에서. 실제로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는 운영자가 있는 하야에서 그 게임에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생존 게임인데, 여기는 갑자기 시즌 2에서는 또 다른 게임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게 이중 갈등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공간을 나누니까 잠을 잘 때도 따로 자요.
계속해서 그 내부의 갈등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갈등이.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처한 상황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들은 비밀 투표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비밀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고 그 투표에 불만이 있거나 하면 그 다음번 선거 때 그거를 표현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 사이에는 우리는 일상의 공간에 충실하게 살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공개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지지한다. 이거는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민주적인 거거든요. 민주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민주적인 과정들, 투표와 시위와 집회라는 그 민주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상당히 반민주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가 도대체 누구를 찍었느냐를 갖고서 서로 막 강요를, 너는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표명하라고 강요를 하는 게 있잖아요. 동그라미를 찍었냐 X를 찍었냐, 너는 어느 편에 속하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모든 일반인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는 그건 민주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민주적인 절차긴 하지만은 그것들이 모였을 때 약간의 악마의 디테일이 숨어 있으면은 그게 반민주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게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민주적으로 보였는데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 공개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고 가슴팍에다가 그걸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반민주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갈등 구조를 이 운영자들이 의도했던 거예요.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45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각각의 다 다른 스토리가 있잖아요. 실제로 드라마를 보면은 감독은 연출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특전사였지만은 트랜스젠더인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미혼모의 케이스도 있고 코인으로 망한 사람도 있고 도박 빚져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그 엄마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 뭐 등등 각각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스토리들이 다 있음에도 다양성이 있는데 그거를 딱 두 종류로 나눠서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게 하는 게 공개 투표 제도와 공간을 둘러 나눈 거다. 그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서로 대결하게끔 만드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에서 최고의 명장면을 하나를 꼽는다면은 어느 장면을 꼽냐 하면은 성기훈의 친구가 나오죠. 동네 친구.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게임을 그만두자라고 하는 쪽에 있다가 나중에 자기 돈 생각하니까 동그라미로 바꿔요. 투표를 해서. 성기훈 쪽과 완전히 반대되는 투표를 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가 미안하니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밥을 먹으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강하늘 배우가 역할을 했던 그 재미난 캐릭터가 가가지고 형님 일로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정말 가슴 뭉클했던 장면이에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투표를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랑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역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강하늘이 맡았던 역할은 성기훈 친구의 더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투표는 한 표면일 뿐인 거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공통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사람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죠. 그 모습이 저는 진짜 감동적인 명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실은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1번을 찍던 2번을 찍던 동그라미를 찍던 X를 찍던 간에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각각의 스토리가 다르고 또 언제든지 그 다음번 투표 때 다른 반대쪽을 찍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입장이 바뀌거나 나 역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낙인을 찍고 마치 주홍글씨처럼 가슴팍에 붙어있는 그 OX를 갖고서 편을 가르고서 대립으로 만드는 거는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이 오징어 게임의 운영자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공통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죠. 휴머니스트들은 공통점을 찾습니다. 안 좋은 정치적인 사람들은 다른 점을 찾아요. 가장 휴머니스트로 나오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누굽니까? 왜 할머니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분은 가장 근본적인 것들, 쉬 마려울 때 오줌 누러 가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배고플 때 밥 먹고 그래서 항상 나가서 밥을 같이 먹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밥을 먹는다는 거는 동그라미를 찍거나 X를 찍거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니스트는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휴머니스트의 상징인 그 할머니 캐릭터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근데 정말 제가 이 드라마에서 또 하나 되게 명장면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성기훈 씨가 나 여기 게임에 참가해 봤는데 여기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뭔 소리야 여기 해봤으면 더 잘 됐네 익숙하니까 여기 해볼만 한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이게 똑같은 사안을 보고선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정치적 갈등이 생기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다음번 게임은 뽑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상을 하니까 그 뽑기라는 게임이라는 거를 우리끼리만 알자고 하는 인간들이 있고 아니다 성기훈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야 된다라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독점하려는 자들과 정보를 나누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를 독점해서 권력의 위계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들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안을 갖고서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가 인간의 본성이구나.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즌2에서는 되게 이 게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저는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화에 나오는 5인 6조 게임이에요. 5명이 발을 묶어서 게임을 하는데 5가지의 종류의 게임을 합니다.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 팽이, 제기차기, 이 5가지의 게임들을 하는데 5명한테 하나씩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가 한 명 잘못하면 지는 거거든요. 시간 5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서로가 각기 다른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걷기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게임의 승자는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요. 그냥 시간하고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각자 힘을 합쳐서 그 시간 안에 통과해야 되는 기록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응원합니다.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팀인데도 그걸 하는 걸 보면서 나머지 앉아있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응원을 해요. 그 사람들이 통과했을 때 자기가 통과한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거는 경쟁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들은 선하게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게임이 5화에 나오는 게임이죠. 제일 잔인한 게임인데 짝짓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노래가 끝나고 나면은 5명, 10명 부르면은 그 사람들끼리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방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게임이냐 하면은 5명이 친한 친구인데 4명만 부르면 1명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1명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짝짓기를 막 하면서 좋았던 관계성도 다 파괴합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는 여자분이 되게 찌질한 남자애를 되게 호감을 갖고서 서로 약간 썸 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게임 때문에 둘이 관계가 깨집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 짝짓기 게임에서 깨져요. 물론 당연히 그 휴머니스트 할머니는 자기 아들을 품지만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들도 그 경쟁의 구도 안에서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2명을 짝을 지어서 방을 가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프론트맨 이병헌 씨가 누구랑 들어가요, 방에. 착한 마음을 먹고서 원래 자기 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딴 사람 밀고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딴 사람이 이미 와 있던 거예요. 3명이 된 거죠. 3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죽거든요, 다 기관총으로. 그러니까 이 1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2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겠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프론트맨. 그 다음에 그거하고 상반되는 장면이 성기훈 씨는 막 갈등이 생길 때 야, 싸움은 동그라미와 X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상대는 운영자야. 그러고서 그 오징어 게임 숙소를 탈출합니다. 기관총을 뺏어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을 그 공간의 틀을 깨트리고 진짜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을 잘 선택한 거죠. 이와 비슷한 거는 어디에서 또 보이냐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라고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계급 사회로 보는 기차 공간이 있죠. 마지막 꼬리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앞에 칸으로 가요. 맨 앞에 칸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옆에 기차벽을 뚫고 나가는 거였어요. 기차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기훈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게임 안에 공간 안에 갇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공간을 깨트려 나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프론트맨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1명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를 그 두 사건을 통해서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그냥 완벽한 성인 군자처럼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그 총을 빼앗아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그라미하고 X끼리 싸울 때, 패싸움을 할 때 이 사람은 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의견 갈등이 좀 생깁니다. 야, 그러면 저 동그라미 사람들이 죽는 걸 우리는 구경하고 숨어서 피해서 구경만 해야 되느냐. 하지만 이 사람은 대의를 위해서 그래야만 한다라고 성기훈은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성기훈이라는 캐릭터가 마지막에 시즌3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이병헌하고 아마 논쟁을 하는 장면이 생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성기훈이 자기를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자기 희생이 없는 선을 추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가장 큰 빅 스토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 있죠. 기독교도 핵심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세상도 뒤엎고 기적으로 모든 걸 평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한다라는 그 스토리가 제일 핵심적인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결국에 가서 시즌3에서도 약간 그런 비슷한 플롯으로 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딜레마의 씨앗을 이 시즌2에서는 뿌려놓고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시즌3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더 큰 문제를 위해서 공간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화 돼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좁은 한반도라고 하는 문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공간 안에서 봤을 때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처럼 되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좀 확장시켜서 한반도 바깥으로 시선을 넓힌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간을 확장할 때 우리는 더 잘 살게 됐었어요.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를 보면은 진짜로 가난했을 때,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차관을 들여왔을 때 우리가 농부들에게 돈을 주고 거기서 투자를 해서 농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쪽에서는 그러지 않고 그걸 통해서 경부선을 뚫어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뚫고서 산업화시켜서 수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였고, 결국에 가서 우리가 선택했던 해결책은 경부선을 뚫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의 공간을 탈출했던 거는 뭐냐? 70년대 중동의 건설 노동자들이 간 거거든요. 우리가 노동을 할 때 그냥 한반도를 벗어나서 중동에 가서 노동을 했을 때, 공간을 탈피했을 때 결국에는 외화를 벌어들였고, 90년대에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또 80년대 90년대에 우리의 무역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잖아요. FTA도 체결하고 끊임없이 공간을 확장시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서로 잘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을 멈추고 공간이 점점 축소가 되면은 내부적인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관세의 장벽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우리의 무역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게 또 줄어들고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과거에는 왕래가 쉬웠던 국가들하고도 점점 왕래가 어려워지는 공간이 축소되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궁극적으로는 내부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부의 갈등을 내부에서 해결하겠다고 할 때에는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공간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의 공간을 좀 더 개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공간으로 더 들어간다든지, 뭔가 다른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우주 공간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벽을 깨고서 더 큰 문제를 더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 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정학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는 그게 빈부격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환경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의 다양성들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차치하고 우리는 동그라미 아니면 X, 두 개의 그룹밖에 없어라고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싸울 때에는 프론트맨이 옆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결론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제가 시즌2를 되게 작품성이 높고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시즌 1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반전도 많고, 탈북 소녀부터 성기훈 씨, 그다음에 정말 그 기훈이 형 하는 그분 막 이 모든 것들이 막 너무 진짜 드라마가 어마어마하고, 반전도 오일남 씨 나중에 왜 혼자 그 큰 방에서 본인이 소비하는 공간의 부피가 권력의 척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개개인의 포커스가 좀 맞춰 있었던 것 같다면은 이 시즌 2는 사회를 좀 더 보여주지 않았나. OX로 투표를 하면서 나누어지는 갈등, 저는 이게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지금 또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해서 심지어 시빌 워가 일어날 지경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투표가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같은 것들이 되게 좋은 민주주의의 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잘못 오용됐을 때에는 나치도 될 수 있고 인민재판도 될 수 있고 어떠한 일이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약점을 되게 예리하게 저는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정말 통찰력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